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오승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40주년 제품을 출시한 사이러스 그 40 시리즈, 이 제품은 어떤 제품들이고 어떻게 듣는 게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이러스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영국 앰프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된, 이제는 40년을 훌쩍 넘긴 그런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름 자체도 특이하죠. 이 사이러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사실은 영국하고 거리가 먼, 어쩌면 약간은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동 지방 이름이죠. 이란 출신 설계자들이 설립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자체의 스타일도 그 7, 80년대 7080 시대의 일반적인 영국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갔고,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 된 거는 그 앰프들에 없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영국 앰프들과 다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나온 브랜드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사이러스 40 시리즈는 무엇보다 이전의 제품에서 디자인의 틀을 크게 바꾼, 사이러스 앰프를 지금까지 쭉 보아오신, 그리고 사용해 오신 분들이 보면 이것도 사이러스 앰프야 라고 할 정도로 스타일을 많이 바꿨죠.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크게 키웠습니다. 사이러스의 모든 컨셉은 지독하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처음에 나온 사이러스 1, 이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전에 XR 버전 파워 서플라이로 변경된 그 XR 시리즈까지도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버튼식을 약간 감압식으로 바꾼 정도? 아주 미세한 부분 외에는 그 디자인의 기본 포맷 자체를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40주년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과 같은 폭이 좁은 하프 사이즈, 일반적인 앰프 폭의 절반 정도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데 그 키를 약 1.5배 꽤 높게 높였고, 더 중요한 건 중앙에 이 글라스 파시아 전체 패널에 5인치나 되는 그런 TFT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 전까지는 약간 BMW, 그러니까 흑백으로만 표현되는 자리아 뒤쪽 패널 색깔을 녹색으로 한다던가 약간은 연회색 이런 톤으로 표기하고 그 위에 도트 매트릭스의 텍스트를 뿌리는 정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풀 컬러로 바뀐 거죠. 사실은 사이즈가 커진 것보다 이 점이 40주년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그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 시리즈는 총 4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제품은 숫자 40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사운드 해기되는 40 앰프, 그 다음에 스트리밍 플레이어인 40 ST, CD 플레이어인 40 CD, 그리고 전용 파워 서플라이인 40 PSU, 이렇게 4모델로 구성이 되는, 전체 디자인 포맷은 물론 다 똑같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터치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리모컨으로 다 컨트롤이 되기도 하지만 CD 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앙에 트레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이 서로 약간씩 다른 것 외에는 기본적인 사이즈와 터치식으로 동작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이전 제품하고 확연히 달라진, 모르고 보면 이 제품이 사이러스 제품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큰 변화가 있는 제품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40 PSU를 제외한 40 CD, 40 ST, 40 앰프는 좀 더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 세 제품은 똑같이 BCM으로 32비트에 768kHz 해상도, 그 다음에 DSD는 최대 1024까지 그렇게 프로세싱할 수 있는 DAC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XR 시리즈 이래에 그 8개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 DSP 모드, 사용자 본인 스타일과 공간에 따라서 8개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필터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사이러스는 CDP에 대한 굉장히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필립스가 80년대 CDP를 제작한 이래 자사 제품의 전체 플랫폼을 그대로 라이센스를 준 회사가 유일하게 사이러스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 픽업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사이러스 CDP만큼은 필립스가 그대로 자신의
자신의 그 CD 플레잉 시스템 자체를 공유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러스 CDP를 써보신 분들은 이 제품의 그 정밀도와 CD 플레이백 되는 그 아날로그 출력 품질에 대한 꽤 앰프 이상의 신뢰감이 있다는 것도 사용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하튼 바로 이전 버전인 CDI를 업버전한 그런 게 40CD이고 투테너 모드를 중시하는 사이러스답게 뭐 이렇게 자잘한 기능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출력을 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로 다른 DAC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일반적인 RC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력단을 갖추고 있다는 게 CDP 본연의 모습대로 설계한 40CD의 스타일이고요. 40ST는 이게 최신 제품답게 블루 OS 스트리밍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이죠. 그래서 블루 OS를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품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 최고의 상도의 ES9039 Q2M EDAC, 이 제품과의 그 인티그레이션, 이게 가장 빛을 발하는 제품이 바로 40ST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전체 사운드 핵심인 40앰프, 역대 사이러스 앰프 중에서도 가장 출력이 높은 그런 스펙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이러스는 6오hm 기준으로 출력을 설정하는 독특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6오hm 기준으로 100W, 정확하게 100W의 출력을 내고 저희 일반적인 8ohm으로 환산해 보면 약 81W 정도? 이 정도 출력을 내는 그런 출력단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전용인 40PSU를 연결하면 출력이 10W가 올라갑니다. 6ohm에서는 10W가 올라간 110W, 8ohm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2W 정도, 이 정도의 출력을 내는 앰프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의 사이러스 앰프들의 고유 방식이 있어요. 별다른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는 오로지 두 채널 스테레오 앰프에 거기에 우리 모든 본분이 있다. 거기서부터 사이러스 1부터 지금까지 쭉 진화해온 그런 앰프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이전 제품 중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제품답게 인터페이스도 가장 화려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풀이 아웃이 있고 HDMI 2의 야시단자 같은 그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포노단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40 시리즈의 공유 포맷이긴 한데, 이 셰시 자체도 대단히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로 그렇게 사출한 다이캐스팅 바디에 표면을 아노다이징 마감, 피막을 입힌 거죠. 오래 써도 잘 벗겨지지 않고 광택이나 그런 멋을 표현하기 아주 좋은 소재고요. 이렇게 브러쉬드, 소위 헤어라인이 들어가게 가는 사선을 준 그런 패턴. 40 시리즈는 또 특히 뒤쪽 절반을 방열핀 디자인으로 그렇게 처리한 그런 디자인도 다른 이전 제품하고 좀 다른 모습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이러스의 사운드라 하면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이 극히 공감하는 부분은 전 대역의 밸런스예요. 이 제품을 영국 앰프들하고 다른 뭔가 그 시절에 7080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런 영국 사운드의 어떤 포만감이나 살짝 도톰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날렵하고 세밀한 이런 표현에 좀 능한, 그래서 어느 쪽에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냐면 중역대보다 낮은 대역에서 대역을 표현하는 좀 더 세심한, 좀 더 세세하게 그런 낮은 대역을 표현하는 이런 데 장점이 많은 앰프라는 게 그 당시에 영국 앰프들하고 특히 차별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역 특성이 중역과 높은 대역까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대역 또한 뭐 강렬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투력 있게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묘사한다기보다 해상도를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보면 이런 고역과 저역을 강조하는, 특히 이 당시에 미국 앰프들이 좀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하고는 정반대로 중역대가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이 똑같은 비율로 중역대하고 비율을 맞춘다면
오히려 다른 앰프들보다 중역대가 좀 잘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사이러스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 제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다른 앰프와 차별화되는 고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역시 프로악이에요. 프로악 같은 경우는 프로악도 세대가 있어서 약 90년대, 정확하게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스타일이 바뀌고 최근에 오면 리본 트위터나 중저역의 케블라 같은 걸 쓴 그런 K 시리즈까지 출연을 했는데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프로악이 좀 더 해상력과 좀 더 많은 양감,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사운드로 변신해 있다고 했을 때 이전의 프로악들은 조금 매시브하게 몰아붙이는 쪽이었어요. 그 밀폐된 공간을 강한 에너지로 두드려서 그렇게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오디오 리서치 같은 앰프들이 프로악의 베스트 앰프로, 프로악 자체도 오디오 리서치를 항상 시연할 때 그렇게 레퍼런스 앰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는 사이러스 같은 아주 단정하고 밀도가 높고 좀 더 세세한 표현들을 앰프 쪽에서 전 대역에 걸쳐서 고르게 잡아주는 그런 파트너로서 프로악과 오랜 동안 베스트 매칭 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시리즈도 작은 스피커들도 마찬가지지만 K 시리즈의 K3 정도, 뭐 K6나 8도 괜찮지만 K3 같은 그런 상하 가상 동축형으로 되어 있는 표준이 되는 톨보이 스피커들을 쓰면 베이스가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베이스가 과다하게 넘치지 않고 어느 순간 딱 요만큼까지 들리고 바로 동작을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빠른 비트가 돼도 그런 부분, 그런 단락을 정확하게 끊어줘서 마치 어떤 아주 정교하게 그런 구분을 하는 그런 잘 정돈된 사운드? 중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프로악에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흔한 표현으로 몇 안 되는 그런 앰프 중에 하나고요. 똑같은 시간에 높은 대역에서 강하고 베이스를 그렇게 정동작을 시켰다고 해서 고음이 강한 댐핑으로 귀를 피곤하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에너지가 과잉이 돼서 베이스보다 좀 더 앞으로 달려오는 그런 포워딩한 스테이징이나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프로악의 신세대 제품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앰프로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사실 프로악은 최상위 제품들, 뭐 이전에 지금의 K8이나 K8이나 이전에 리스판스 4, 그 다음에 D100 같은 프로악의 제일 상위 제품들 있죠. 유닛도 한 대여섯 개씩, 또 상하 대칭으로 키가 꽤 크고 멀티 유닛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이런 스피커들을 동작하기가 사실 대출력 앰프로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게, 베이스를 어느 정도 멈춰놓고 보면 고음은 좀 강해지고 고음의 어떤 순도를 맞춰놓고 보면 베이스는 좀 풀어지는 이런 좀 난제가 되는 그런 스피커들이 프로악의 플래그십들이었는데 이거를 말끔히 해결했던 거의 정답에 가까웠던 앰프들이 바로 사이러스 앰프들입니다. 모노블록에 파워 서플라이를 붙인, 그래서 이렇게 여러 스택을 쌓아서 그렇게 둔 형태로 2m에 가까운 대형 프로악 스피커들을 아주 가뿐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그렇게 옆에 나란히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 해프 사이즈로 쭉 스택을 쌓아놨던 그런 전체적인 사운드 디자인 자체가 사운드의 품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시스템 조합의 비주얼로도 일종의 스타일이 되었던 게 바로 사이러스와 프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그 비주얼과 사운드, 특히 사운드 조합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 40 시리즈에 와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사이러스에 없었던 최대 출력으로 그런 사운드가 가장 빛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도 사이러스는 꽤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XR 시리즈 같은 의욕적인 새로운 시리즈를 출범시키면서 인티 앰프, 프리 파워 앰프 라인업들을,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그렇게 출시하면서 디지털 필터를 대거 편성하고 그렇게 제작이 됐지만 사운드 자체는
기존 제품들하고 결이 약간 달랐어요. 좀 더 스피디하고 뭔가 좀 강렬한 이런 사이러스였다고 한다면 40 시리즈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 그 클래식 시리즈 있죠? 파란 초록색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이 시리즈 업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러스 1 이래에 쭉 진화해 온 그런 원래 클래식 사이러스 시리즈의 최신형인 그런 제품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악의 스피커를 베스트 매칭 파트너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프로악 같은 특성을 가진 그런 스피커들 쓰시고 있다면, 특히 베이스가 나는 풍성해야 되고 양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적당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앰프들 찾고 계신 분들은 사이러스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매칭은 사이러스의 40주년 앰프, 역대 최강의 사이러스 40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